학생 때는 아름다운 연애 하세요. 아름다운 연애. 적당히 한 번에.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6번부터 할 건데 256번은 오늘 확통 숙제 없었지? 아니 오늘은 있겠지.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 이해하는 기술은 쉬워. 자, 256번 봅시다. 1번. 여러분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요렇게 지금 비교를 하는 거잖아. 맞지? 얘가. 봐봐. 이쪽이 x 더하기 1이고 5예요. 그리고 위쪽이 똑같은 거야. x제곱 빼기 6x로 똑같아. 자, 그러면 보통 요 위의 값이 똑같은 상황이면 이 밑이 등호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야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1번의 가능성은 x가 얼마다? 4라서 같아지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는 자 2번 x가 4가 아니어도 같아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0제곱은 얼마니까? 네. 1이니까. 그래서 x가 4가 아니라고 쳤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되는 경우에 등호가 성립하니까 x가 0 또는 6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제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2번도 비슷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2번을 보시면 2번은 이래 x에 x제곱 이거는 어디가 같아요? 위쪽이 지수가 같은 게 아니라 밑이 같은 상황이야. 자, 요 밑이 같은 상황에서 요게 등호 성립하려면 당연한 얘기인데 1번 이 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x가 얼마다? x가 2 또는 3인 거죠. 근데 이거 아니어도 같아지는 경우가 뭐가 있죠? 1은 거듭 제곱하면 계속 1이니까 x가 얼마? 1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얼마가 된다?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A의 0제곱이 1인 성질과 1의 n제곱이 1인 성질 요거를 이용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보통은 똑같으면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안 똑같아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특이 케이스가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일단 256번이었고 자, 그 다음 261번 보겠습니다. 자, 261번의 출제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치환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좀 이게 특이해.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요거만 좀 기억하려고. 내가 저번에 그래프 그려줬잖아. 맞지? 어떻게 생겼었어? 더하기로 된 애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맞지? 그래서 0,2라는 최소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였어. 그리고 빼기를 하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했지? 3차 함수랑 비슷한 꼴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t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거를 요거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시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고 2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뭘로 치환이 된다? t제곱 더하기 2로 치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게 되면 t제곱 그리고 더하기 2 더하기 at 더하기 7은 0이다가 돼서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9는 0이다가 되는데 문제는 t의 범위가 모든 실수니까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얘가 식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배씩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중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양수A였으니까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미니멈은 그러니까 양수A니까 A 범위가 6보다 크다만 쓰면 되지 요거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는 필요 없고 그래서 최소값이 6이어서 정답은 36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 의도가 되게 명확해요. 요거 치환할 때는 t의 범위를 모든 실수로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맞죠? 그래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프도 그렸던 거야.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으면 덜 헷갈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264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4의 x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건데, 봐봐. 내가 당연히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고 t가 0보다 크다인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얘가 서로 다른 뭐? 다른 두 양근을 가진대. 그러니까 x1이 0보다 크고 x2가 있는데 또 다른 같지 않은 x2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 t에 반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1, 서로 다른 t1, t2가 생기는데 얘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1이 0보다 크면 t1은 얼마보다 커요? 둘 다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0보다 크다를 푸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t1, t2가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이제 뭘로 엮이는 거라고? 근의 분리라고 배웠던 수상 내용이랑 엮이죠. 자, 수상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p보다 클 때, q보다 작을 때, p와 q 사이, 그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다 외우고 있죠? 기억나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보다 클 때야. 그럼 잘 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t제곱 마이너스 2kt 더하기 3k는 0이다 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일단은 두 근을 가져야 되지. 그럼 그림적으로 이렇게 함수로 그렸을 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t1, t2가 있는데 그게 둘 다 얼마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려면 일단 그림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 두 근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1번 한 배씩 t가 0보다 커야겠죠. 자, 2번 그러면서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떤 얘기야? 보세요. 얘들 사이에 1이 있을 경우는 1이 함수값이 음수가 돼. 그리고 얘들이 1보다 큰 쪽에 있거나 작은 쪽에 있으면은 1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지. 참고로 얘들은 함수값이 0 되는 애들이고. 그래서 함수값으로 해서 f1이 0보다 크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3번에서 추가로 어떤 걸 한다고 했어? 축이 1보다 크다라겠지. 축이 얼마 있어? K죠? 맞아, 아니야? K가 1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해서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K값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하면 어떻게 돼? 자, 4분의 D는 T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죠? 이게 0보다 크다니까 K가 3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 F1 하면은 얼마야?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고요. 마지막으로 K가 1보다 크다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요. 맞습니까? 예. 아이씨.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값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거 뭐밖에 없어? K가 3보다 크다밖에 없죠.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맞지? 그래서 정답이 요 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의 분리 내용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면은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따로 와서 질문을 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지금 기억에서 가물가물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고, 혹시나 제대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따로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세요. 당연히 기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K가 3보다 아, 이거? 왜 가니? 그러니까 1번 조건이 0보다 작다랑 3보다 크다고, 2번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3번 조건이 1보다 크다니까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 응? 저게지. 0보다 작다면 안 만족하는 거. 저건 두 개만 만족하잖아. 같은 거. 셋이 모두 만족하는 거 찾으라니까? 저기 헷갈리면 수직선 그려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보고 보여야 되는데
혹시나 수상 나는 1학년 때 좀 놀았다 해서 잘 기억 안 나시면 저거는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같은 식으로 266번도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3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자, 치환을 하면 또 범위가 중요하죠. 이때 t 범위는 얼마 이상? 2 이상이죠?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9가 0이 다 되는 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네. 맞죠? 자, 요거가 근이 존재하지 않게 해달래. 자, 이게 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첫 번째는 이제 그래모식 써서 풀어도 되긴 하거든, 이거는. 뭐 열받으면 그래모식 쓰는 게 나아. 그래모식 써도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애초에 허근을 가지거나 근을 가지는데 근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 근을 가지는데 어떻게 되길 바란다? 2보다 작은 근을 가지면 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치? 자,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요, 그 그림적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림으로 풀자면 이런 거야. 얘가 K가 원래 어떤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푼 사람 어떻게 풀었어요? 상황을 푼 사람 있나요? 판별식으로 떼만 답은 나오죠. 아유, 그러면 안 되고. 자,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1번, 애초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럼 애초에 근이 없잖아. 예. 그럼 되죠. 2번은 판별식 T가 0 이상이라고 쳐. 예. 근데 그림적으로 이런 식으로 두 근을 가지거나 접하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된다? 2보다 작은 쪽에서 해가 나오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2보다 큰 2 이상의 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푸는 거죠. 요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원래는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얘가요 0,9를 무조건 지나죠. 예.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자, 좌표평면이 있어. 여기 0,9가 있어. 맞아 아니야? 자, 이 상황에서 축이 2분의 K 있는 구조야. 그래서 축이 2분의 K가 있는데 봐봐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축이 뒤쪽으로 가면 일단 무조건 K 조금 가면 조금만 내려가는 구조잖아. 맞아 아니야? 많이 가면 많이 내려가는 구조란 말이야. 원래 구조가. 그치? 축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축 간 거리의 제곱만큼 떨어진다니까. 얘들아, 그 배웠잖아. 기억 안 나? 요 길이 공식 기억 안 나? 요 길이가 K면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AK 제곱이 이 K는 무슨 2K야 씨. 어디서 이상한 걸 들고 와. 요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는 여기 썼으니까 또 겹치니까 딴 걸로 쓸게요. 이게 S면 아까 뭐 여기를 뭐 N이라고 치면 요 길이가 AN 제곱만큼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얼마 안 가면 떠 있어서 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어차피 0보다 작은 애를 가지지 내려가도. 이쪽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서 근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근이 생기지. 그게 언제야? 3칸, 9칸이겠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그림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더 쉬워요, 이게. 그래서 요때부터는 3이라는 해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축이 2분의 K인데 그게 3일 때부터는 해를 가져요. 그래서 K가 6 이상이다가 정답이겠죠, 이게? 6 이상이 되면 해를 가지는 거고 반대로 K가 6보다 작으면 해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풀면 진짜 빨리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1레벨까지 못 오니까 이걸로 풀었을 거예요. 이 풀면은 풀리긴 한데 시간이 꽤나 오래 소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되게 쉽죠. 뭐 이런 풀이도 있다. G가 2보다 큰 건 산술기하 쓴 거. 이거는 산술기하죠. 이거 산술기하도 있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래프적인 성향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얘가 어차피 이 K랑 무관하게 여기 0 집어넣으면 K 영향이 없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0,9를 지나. 그리고 이제 K에 따라 이제 점점 K를 밀수록 이제 내려가는 구조가 돼서 해를 가지는 시점이 언제부터다? 얘가 3일 때다. 그러니까 이제 K가 6일 때부터야.
그럼 6보다 커지면 이렇게 해서 양근 두 개를 가져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6보다 작으면 걔를 안 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걔를 못 가지다가 원래 마이너스 3이 되면 음근 두 개를 가지는데 사실 여기서 음근 두 개는 지금 말하는 2 이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 요렇게도 안 쪼개도 되는 거야. 그림으로 풀면. 그리고 시간도 되게 짧게 걸리고. 뭐 요런 풀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풀이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운 좋게 된 거고 보통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두 개 나눠서. 맞죠?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면 요 경우는 무조건 되는 거고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이 두 근을 가지는데 두 근을 가지는데 어떻게 된다고? 얘들이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해서 또 근의 분리 쓰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은 근의 분리로 풀고 요 내용은 말한 것처럼 그냥 판별식 자체로 풀고 원래는 요건데 요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니면 2분의 K가 응. 2보다 작다는 그다 범위 나오세요. 2분의 K가 2보다 작다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이 문제는. 그건 부등식 할 때고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건 부등식일 때. 이따 보여줄 거야. 얘는 지금 방정식 문제라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 다음에 할 거야 아마 바로. 자 273번. 일단 요거는 보세요. 어떻게 풀라고 낸 문제죠? 밑이 0보다만 크다고 줘버렸어요. 아 그러면 내가 나눠야지 상황을. 어떻게? 1번 x가 0과 1 사이일 때 2번 x가 1보다 클 때 또 다시 3번 x가 1일 때 한번 해보긴 해야지. 왜냐면 이게 같을 때도 있거든 가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부등식은 당연히 안 되죠. 1 넣으면 이쪽이 뭐든 간에 1 나오고 이쪽이 무조건 1 나오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가 방향이 나올 거야. 계산 안 해봐도. 근데 이게 이제 만일에 이 부등호에 등호 붙으면 이제 1 넣으면 무조건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1을 버리는 거지만 등호가 있었으면 1도 해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x가 얼마보다 작다? 3보다 작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 범위 공통범위 구하면 요 범위 전체지. 요 범위에서 요거보다 작은 거 다 되니까.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그 다음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니까 만들게 되겠지.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면 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요게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이 상황 나누면 된다는 거 알면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잘했을 거고 그 다음을 봐야지. 그 다음은 자 281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at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푸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어디 있어요? t가 2의 1때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얘 축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 0이 이렇게 2의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서 최소값이 언제 발생을 해요? 2의 1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a가 0보다 클 때로 하면 자 최소값이 2a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4 마이너스 4a 제곱이 됩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싹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a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가 1보다 더 작다. 응? 뭐가? A제곱 1보다 더 작다. 아 1 그리고 4a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없습니다. 자 이걸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상황은 그래서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자 0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자 x는 t는 0이다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만 보니까 최소값이 언제 발생을 해? 0일 때 발생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해야 돼. 0일 때를 포함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어차피 난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가 0이어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실제 가지는 값은 0 이상이 된다. 0보다 크지. 그래서 얘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F0이 얼마예요? 이렇게 돼서 항상 성립하니까 요 범위는 싹 다 된다 안 된다? 싹 다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A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나눠서 푸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이거였잖아 그치? 예. 근데 이 문제도 아까 266번처럼 풀 수 있긴 있어요. 잠깐 보세요.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애죠? 얘가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나? 0,4를 지나죠. 그리고 축이 어디 있어? 2에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쪽이 0보다 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딱 접하는 순간부터 문제겠죠? 그치? 접하는 순간이 언제야? 2칸, 4칸이겠지? 그치? 그래서 축에 해당하는 2a가 2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버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라는 걸 그림적으로 이해하시면 사실 이런 식을 하나도 안 써도 풀 수 있죠. 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뒤쪽에 A, 이 상수항에 A 관련된 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잘 풀리는 거야. 원래 이쪽에도 A 관련된 거 있으면 되게 복잡해서 잘 안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대칭축 1차항에만 미지수 있으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요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거야. 1차항에만 미지수 있는 케이스. 그때는 이런 식으로 266번이라든지 281번을 그림만 그려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안 나누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 더 빨리 푸는 법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야. 꼼수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수항까지 미지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런 식으로 노가다식 세워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게 힘들거든, 생각보다. 얘기하세요. 근데 281번에서 수 허근을 갖는다고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허근을 갖는다고 하고 판별식이 0 이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인 상황도 있고 큰데도 안 되는 상황, 큰데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 방금 설명했잖아. 봐봐. 이게 당연한 얘기야. 이게 떠 있으면 당연히 계속 괜찮죠. 맞아 아니야. 근데 이 떠 있다가 접하는 순간부터는 이쪽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반대쪽은 어때? 들어가도 사실 이쪽이 필요 없는 거야. 왜? 나는 0보다 큰 쪽만 쓰니까. 이쪽 편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더라도 실제 음수가 되는 구역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쓰는 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든. 그 부분. 나는 0보다 큰 쪽만 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풀리는 내용들을 굳이 식으로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어떤 상황? 1차항에만 미지수가 있는 상황.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수초를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돼요. 봐봐. t제곱 더하기 이거 사실 그때 이거 수상할 때도 이런 짓 했지 않았어?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 그리고 요거 기울기로 푸는 거 있잖아. 접할 때 뭐 해서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0,0을 지나고 기울기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봐봐 이런 거잖아. 이런 함수가 있고 0,0 지나고 기울기가 4에 있는 직선이 있어. 그래서 얘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있다고. 약간 수투 스타일로 푸는 거지.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 풀이법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추가로 이런 얍삽이들까지 알면 더 좋아지는 거긴 해요.
근데 저런 얍삽이들이 그러니까 얍삽이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 그래프로 푼다는 거야.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결국. 그래프로 풀면 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자, 그 다음에 287번. 요건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MN이 홀수인데 한개 짝수일 때 케이스. 그치? 이제 홀짝이니까 케이스가 홀, 짝짝, 홀짝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인구보다 나을까? 자, 로그, 2의 MN이, 자, 예를 들어, 상을 나눠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이게 이런 식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N이 홀이고, M이 홀인 경우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해도 홀수죠. 맞나요? 그럼 이런 얘기야. 로그 3의 MN이 로그 3의 M 더하기 로그 3의 N이다. 별 문제 없이 그냥 되죠. 홀홀이면. 같은 식으로 N이 짝수고 M도 짝수면 로그 2의 MN이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이다 해서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그럼 몇 개예요? 우리 이것도 경우의 수죠, 사실은. 홀수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10 곱하기 10해서 몇 개? 100까지 됐고요. 이것도 짝수니까 10 곱하기 10해서 몇 가지? 10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야. n이 짝이고 m이 홀인 경우. 그럼 로그 둘이 곱하면 짝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 넘겨서 빼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는 거죠? 그러면 얘랑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m이 얼마일 때? 로그 2의 m이랑 로그 3의 m이 같으려면 m이 얼마면 돼요? m이 1이면 되겠죠? 그럼 1,0 지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얘기야. 홀수의 애가 1인 경우야. 그리고 n은 짝수니까 몇 가지? 2, 4에서 20까지니까 10까지 해서 이게 10가지 케이스가 있다고요. 그럼 반대 상황도 홀짝 바뀌면 또 어떻게 돼? n이 1이고 m이 2, 4, 6, 8 해서 20까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있다고요? 또 10가지 있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몇 가지? 220가지가 됩니다.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만 나눠서 접근하시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맞아. 아니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n이 그러니까 nm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이 왜 지어줘? 로그 2의 mn을 아,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으로 바꾸면 지워지는 거죠. 그럼 결국 얘랑 같은데 밑이 다른데 결과가 같으니 등호 성립하려면 집어넣는 값이 1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홀수 쪽이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홀짝 곱할 때는. 알겠습니까? 하나는 홀수고 하나가 짝수일 때는 홀수 쪽이 1이면 된다고. 그 얘기였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써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끝나갑니다. 세 문제만 하면 되네. 세 문제 하고 조금 자세 파닥가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지? 이거 확통하면 된다. 자, 290 개별 질문 좀 하고 하면 되니까. 자, 291번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딱 봐도 뭐 하는 문제예요? 그쵸? 양변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요 방정식을 풀래.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밑도 바뀌고 진수도 바뀌어요. x가 바뀌면 두 개 동시에 바뀌는 거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서 이거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양변 로그 2를 그치, 양변의 로그 2를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2가 제곱이 되죠 여기는. 그리고 이거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이니까 그 다음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t제곱은 3 더하기 2t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t가 3이거나 얼마?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죠. 그럼 이제 정리하면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x가 2의 세제곱인 8이거나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이면 되겠죠. 쉽다. 그 더하면 2분의 17이 됩니다.
이런 쉬운 문제였어요.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막 바보같이 여기서 두근의 합을 써갖고 막 이 쓰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나는 t를 따지고 쫓고 있는 게 아니야. 방정식은 t가 아닌 x를 쫓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재윤아? 필기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되게 당연하던 듯이 얘기하네. 안 하고 있는 게 뻔히 보였는데. 얘기 좀 해. 자, 293번 풀었죠, 여러분? 이거 약간 장난질 쳐놨어요. 보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로그 2의 x를 라지 x로, 로그 3의 y를 라지 y로 치환을 해서,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6이다라고 먹고, 밑에 게 문제인데, 여러분 봐봐. 밑에 거 다르죠? 요거 할 줄 알지? 얘들아? 이게 8이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둘이 위치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위치 바꿔도 되죠? 맞지? 이걸 쪼개면 위치 11로그로 쪼개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요거 둘이 위치 바꿔서 다시 합쳐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넘기고 넘겨서 요쪽에서 합쳐서 얘를 로그 2의 x로 바꾸고 얘를 로그 3의 y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정보는 라지 x 곱하기 라지 y가 8이란 얘기겠죠. 그럼 이제 뭐예요? 얘들이 2랑 4겠지. 더해서 6이고 곱해서 8 되는 애는 2랑 4니까요. 그쵸?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8은 0이다 해서 인수분해 잘 안되면 근해공식 써서 구해야 되긴 합니다. 그치 얘들아? 근해공식까지 써야 되지만 지금은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서 한 놈이 2고 한 놈이 4인 걸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라지 x가 2고 라지 y가 4가 되면 x가 9고 y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니까 알파가 더 큰 게 아니지. 이건 아니고. 그래서 라지 x가 4고 라지 y가 2가 돼서 스몰 x가 3의 4제곱인 81, 스몰 y가 2의 제곱인 4가 되겠지? 아닌가? 나 잠깐 잘못 풀었지? 오해니나? 뭐 잘못한 거지? 첫 번째 거에서 X가 어어어. 4고 Y가 2가 그래서 잠깐만. 나 뭔 짓거리 한 거니? 신나게 해놓고. X가 3의 4제곱 아, x를 잘못. 미안. 자, 라지 x가 그래서 2고 라지 y가 4거나 라지 x가 4고 라지 y가 2인데 당연히 지금 요게 아니고 이거 맞겠죠? 그래서 스몰 x가 2의 4제곱인 16이고 스몰 y가 3의 제곱인 9가 돼서 25가 정답이죠. 밑에 거꾸로 봤어. 미안. 찬섭이 이상한 거 봐요. 못 보는데? 야동 보냐? 아이씨. 진짜 찬영이 아니야. 선석이 찬섭이 컬렉션이 어떻게 되는지. 저거 진짜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야 컬렉션 이거 귀중한 거 보자. 선석 디귿 저거를 네가 왜 만들어서 네가 네 맘대로 왜 쓰는 거야? 어? 네가 하는 거야 진짜 옷차례다가 지금 뭐냐 저게 지금. 자 그냥 구글에서 자 296번 볼게요. 찬성아 빨리 마무리 튀어야겠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여러분 이 표현 결국 무슨 말이야? 이 원위의 한 점이라는 얘기죠? A의 얘기는 원위에 있는 점들을 모임이니까 그냥 원위에서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걸 이제 할 건데 이거 당연히 어떻게 바꿔야 돼요? 좀 치환을 일단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x를 라지 x라고 하고 로그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할게요. 이거 y라고 하면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라지 x 더하기 라지 y의 제곱이단가요?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잖아. 이거 내가 왜 이거 바꿨냐? 안 바꿔도 되지 이거? 예. 자 그냥 해도 돼요. 지금 그냥 하면은 로그 2의 xy는 로그 2의 xy의 전체 제곱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애가 뭐가 있죠? 0 되거나 1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로그 2의 xy가 0 또는 1이니까 xy가 1 또는 2인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는 반지름이 5짜리 원이야. 그리고 하나는 유리함수죠. 근데 유리함수인데 이거 그릴 때 잘 봐봐 얘들아. 제일 가까운 원점에서 가까울 때가 언제예요? 딱 이 yx 위에 있을 때지. 예.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어느 점? 1,1을 지나게 이렇게 그은 게 x, y는 1이라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 루트 2를 지나게 이렇게 그은 애가 x, y는 2다가 되겠죠? 맞죠? 참고로 요점 좌표는 얼마입니까? 손 아파. 반지름 길이가 지금 얼마냐? 5잖아, 5. 맞지? 이게 5가 될 때니까 3,4. 아, 잠깐 그냥 오른쪽. 2루트 5,2루트 2분의 5. 그러니까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겠지. 맞아, 아니야? 제정신 아닌 척. 이렇게 될 때라서 당연히 얘가 더 안쪽에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교점이 총 몇 개라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교점의 개수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립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숙제가 어디까지라고요? 숙제가 298번까지 숙제를 냈어요. 원래 더 내야 되는데 좀 적게 냈어. 예. 자, 10분 될 때까지는 쉬는 시간 못하니까 8시 10분까지 8분 남았어요. 숙제 좀 하시면서 개별 질문하세요. 저요. 놀지 말고 하고 쉬어, 쉴 때 쉬어. 방정식이 어? 아니 판별식 어차피 근해 분리할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함수로 할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0보다니까 0보다 크다 작다니까 조금씩 쓸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부등식은 얼마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최소값보다 크다 최소값이 얘보다 좀 딱딱해서 최소값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근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최소값 찾는 게 목적이고 공부를 뭐다? 얘는 근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다르다고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근이 애초에 없으면은 아예 못하잖아 이 식이 근이 없게 하려면 아예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알차게 근이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어서 그렇고 부등식은 그게 아니니까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0보다 클 때는 X축과의 교점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최소값이 언제 존재하느냐인데 또 축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얘도 그래 얘도 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뀌는 건데 함수로 접근하는 것도 얘도 똑같은 얘기야 그림 그려서 푸는 거 맞다고 근데 이제 방정식 순수하게 반정식으로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얘는 그냥 단순한 거야 왜냐면 얘는 그 y는 0하고만 하는 걸 봐주죠 근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 그림을 해도 풀리지 풀리긴 풀리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근의 위치를 어떻게 잡게 돼? 지금 그림을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 그 아까 내가 한 방식 같지 않아? 제가 잠깐만 여기 있어도 얘를 얘 바꿔도 돼요? 더하기는 안 되지 곱하기 돼 곱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 여기 지금 집어넣는 값이 홀수면은 위치 3인 놓을 쓰고 짝수면 2인 놓을 쓰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M이 아니라 곱하잖아 홀이 놓을수지 짝짝이면 짝수지 홀짝이면 짝수지 뭐 이런 식으로 발휘하는 거야 지금은 잘 봐. 이렇게 되면 그냥 같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제약 조건 없이 그 로그 3의 mn은 로그 3의 mn이니까 그냥 짝 홀홀일 때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같잖아. 이건 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홀수 n이 홀수고 m이 홀수면 무조건 성립해오니까 나는 그냥 홀수 중에 하나 고르고 홀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20개 중에서 수리가 10개니까. 그런 거야. 그게 경우의 수 개념인 거야. 그냥 경우의 수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이 교재가 난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 잠깐 얘기를